예, 14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양업표, th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라는 것에서 그것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양업표란 것은 이제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죠? 쌍방간에 그죠? 쌍방간에 두 국가 간에 그 어떤 약속을 기재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으로는 주로 이제 시장 접근에 관한 제안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스페시픽하게 디스크립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조건들, 컨디션 같은 것들요. 그다음에 이제 내국민 대우에 관한 조건과 제한. 그러니까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서비스 교육에서는 서비스란 것은 어차피 국경을 넘은 상태에서 그 내국의 즉 어떤 그 수입국 자체에서 상주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제국 대우보다 즉 국경을 넘어올 때의 어떤 그 똑같은 조건으로서 대우한다는 것이 제국 대우죠. 그 제국 대우보다 실질적으로는 내국민 대우하고 그다음에 시장 접근 이 부분이 더 강조돼야 될,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구체적으로 디스크립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양어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그죠? 그 세부 조항들, 적절한 경우 이러한 약속을 이행을 위한 일정, 그죠? 뭐 그다음에 그것을 약속의 발효일 등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해 놓은 거다. 서로 간의 어떤 계약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양어표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그죠? 양은 스위스 교육 협정에 부속되어 있어 그 불가분의 불가분의 이제 일부를 이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위스 교육 협정은 구체적인 약속과 즉 modification of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그 양어표를 수정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양어표의 수정은요. modification of schedul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또는 이것을 처리하거나 뭐 이럴 경우는 일단은 이것은 약속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약서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그 계약을 믿고 향후에 제3자, 4자와의 어떤 그 뭡니까? 계속적인 법률 관계가 연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법률 관계가 연속된다면은 당사자 간에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초로 한 제3자들, 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선의의 3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 그 내용을 모르고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가게에 이제 세를 얻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다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이제 분양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전세를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떤 권한을 넘어가지고, 그죠? 권한을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원래 이제 1차적으로 세를 얻었던 사람이 권한을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어떤 계약을 자꾸 맺고 또는 뭐 저 건물주하고 협의되지 않은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일단은 이제 그 사람 즉 그 일단 세입자의 말을 믿고 객관적으로 이제 일단 뭐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들을 믿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건물주가 보니까 이 세입자가 마치 자기가 건물주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한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갖다가 이제 취소한다. 뭐 내년 철회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취소고 철회는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선택적으로 가능한 그런 요건이 있죠. 법률적인 요건이.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면은 졸지에 이 3자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원래 이제 건물주와 그 세입자 간의 거래 관계가 취소돼 버리면 그 세입자를 믿고 들어온 제3자는 또 졸지에 뭡니까? 영문도 모르고 피해를 받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의 제3자라고 하는데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어표를 하면 그 양어표에 관해 가지고 또 그 양어표를 기초로 한 그 나라 국민들,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 안의 국민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뭐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을 맺었으니까 양업표들을 했으니까 여기에 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도 투자를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예고 없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우리 지금까지 했던 뭐 이렇게 협정했던 거 무효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뭡니까 뭡니까 어떤 제한을 두는 건 맞겠죠, 그죠? 제한을 둬야 되는 거는 맞죠, 그죠? 제한을 두고 준다, 그죠? 근데 이제 발효일부터 3년이 경과돼야지 그래서 그 제한이 수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수정하거나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도 적어도 3개월 이전에 서비스 무역 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비스 이사회에서 보고, 이거는 뭐 자유무역을 해치는 어떤 행인지 아니면 이거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행인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이제 그 WTO는 어쨌든 자유로운 무역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취지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 간의 이제 자유무역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그 전체적인 취지니까요. 여기에 반한다면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간섭자,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서비스 무역 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보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회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을 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보상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수정한 사람들 또는 철회한 사람들에 보장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 조치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나 합의 안 하겠다. 나 못 하겠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거는, 그 원칙에 어긋나게 되겠죠. 그죠? 서로에게 이제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있고, 또 이렇게 기대 이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일단, 그 뭡니까?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부대에 대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보상 조치가 한 곳에서 피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집단 소송이라는 거죠. 집단 소송 효과는 어떻습니까? 집단 소송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국가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특정 사람이 특정 국민이 피해를 봤다. 그럼 그 피해를 본 특정 국민에게 와 유사한 어떤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별도의 소송하지 않고, 그죠? 별도의 소송하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 소송 효과가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그와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구성국, 즉 회원국이 거기에 대해서 성소를 했다, 이겼다. 그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사람 어떤 국가들은 똑같이 최국 대우로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소송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은 케이스를 적용받는 거죠. 그죠? 똑같이 최고의 그 케이스를 최고의 혜택을 받은 국가의 어떤 보상 어떤 경우를 똑같이 회원국들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최국 대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업비 수정에 관해서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당사국 간의 보상 조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제 피해국들은 이 문제를 이제 중재에 해부하는 거죠. 중재. 그래서 arbitration에 이제 해당 중재.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상을 요구했을 때는 보상 요구 협의회를 그 요구에 이제 그 응해야 되고요. 또 그 보상이 거기서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중재 절차에 또 응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 회원국이 중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자유롭게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죠? 신청사항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정회원국이요. 이제 중재 판정에 따른 예를 들어 보상을 하기 이전에는 그 보상을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가 마음대로 수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상을 하거나 수정이나 철회에 대한 요구가 없을 시에만 수정이나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수정이나 철회를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회원국들이 아마 우리는 뭐 중재 판정도 따르지 않고 보상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뭐 철회하거나 수정 강행하겠다. 그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중재 이제 피해국들은요. 중재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상하는 혜택 또는 수정 또는 철회를 하는 보복 조치를 보복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보복 조치는 이제 뭐 알겠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취해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따르지 않다. 그 재판도 마찬가지죠. 재판도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패소하는데 이제 패소하면은 그게 나가야 돼요. 재판 같은 게 상대방이 자기에게 했다. 막 기분 나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안 나가버리면은 일단 패소가 됩니다. 재판이 원래 그렇습니다. 패소가 되면은 왜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면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게 되거든. 그게 침묵은 무시가 아니고 부정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 법에서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주장은 네가 다 맞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다. 뭐 말할 그게 없다. 네가 말할 변명의 여지가 없구나. 그래서 무조건 성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송사에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응해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거기에 나가서 무슨 내용인지를 봐고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반박을 하는 반대를 하는 이런 이제 서면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시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서 이게 뭔가 이거는 뭐 다툼이 있구나 내지는 보고 이제 제시를 해야지 이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걸 주장을 하면은 이제 이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장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공상과학 소설을 써도 그 사람 무조건 승소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판사가 이제 이렇게 하겠죠. 사법부에서 정 이상하다. 이거는 좀 턱도 아니다 싶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좀 미루겠죠. 자꾸 이제 그리고 독촉하고 심지어는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전화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재판에 나오지 않느냐고. 왜? 이거를 일방적으로 하면 이제 사회 통념상 이거는 택도 아닌 걸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갖다가 사법부란 것은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에 대해서 뭔가를 판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반박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특정화되어 있다. 어떤 일개인이 특정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정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 성소시킵니다. 성소시키면 이제 1심은 지는 거죠. 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초안항고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내가 그 통지를 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뭘 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못 갔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단 골석 재판을 했으니까 들어봐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다시 첫 재판이 아닙니다. 첫 재판이 이미 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건데. 다음 두 번째 재판은 뭐냐면 그냥 상대가 주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첫 재판이 안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엉뚱한 주장을 했든 말았든 간에 일단 1심이 승소한 사람이 이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입니까? 말대로 항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여서 잘 해야 되죠. 주장을 잘 해야 되죠. 내가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이제 뒤집어 지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근데 이런 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다른 사람이 어떤 열악한 있죠. 아니면 해외 나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서 내가 이런 거를 제안했을 때 저 사람들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재판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평생 재판을 안 해본 사람들, 그리고 뭐 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내지는 이제 뭐 또 어떤 아주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뭐 상속을 받거나 정의를 받아 돈이 많다, 그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데 저 사람 저 재산을 좀 빼앗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재판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싸하지요. 그러니까 기망을 하는 건데요. 사법부를.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법관이 이걸 아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짜인지 아닌지 법관이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수백 개의 어떤 재판을 처리해야 될 법관들이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그럴싸하게 써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뭔지 모르는 사람 받아보고, 나는 내가 법원에서 재판 올 일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래갖고 1심, 2심 되고, 나는 죄진 거 없다. 내지는, 나는 돈 줄 거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거는 뭐냐. 그걸 일일이 가면 나는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가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죠. 극히 이제 또한 구제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건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송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자기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파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철회한 이러한 국가들이 철회하거나 나 중재 판정 안 한다 그러면 중재에서도 마찬가지. 중재는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재란 것은 아비츄레이션은 중재에서 합의를 해버리면은 재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를 깨버리는, 중재를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재판이든 중재든 상대방이 안 오면은 주장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거기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수정이나 철회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그러니까 보복 조치라는 것은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상계관세나 이런 데서 반덤핑에서도 얘기했지만, WTO 체제에서는 이걸 갖다가 자의적으로 말이죠, 기준 없이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중재에서 이제 상대방이 안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좀 더 쉽게, 그죠? 다음은 제도 규정 제5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 제5부가 바로 제도 규정입니다. Institutional Provisions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 규정, 그죠? Institution, 제도, 어떤 제도들, 즉 관습, 제도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제도 규정을 보면요, 이제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운영 및 기구에 관한 겁니다. 협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협정 운영에 관련된 기구에 관한 것을 이제 institutional provi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면 이제 회원들 간의 이제 분쟁 해결 절차, 그게 이제 제 23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무역 이사회가 24조,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협력이 25조. 결국 여기 이제 분쟁 해결 절차 굉장히 중요하죠. WTO의 핵심이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WTO가 이제 분쟁 해결 절차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최근 전부 다 보면은 뭐 이렇게 FTA, 그러니까 이제 다자간이 아닌 이제 양자간 합의, 그죠? FTA가 본격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소수 국가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국의 이익에 집착하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로, 즉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그죠?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우선 뭐, 그러니까 뭐 다자간, 그러니까 트럼프 그 행정부가 그 기존의 미국의 어떤 그 리더십과 다른 이유가 다자간 어떤 협의 자체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다자간은 결국은 이제 어떠한 그 자기의 이득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기가 없고요. 단체, 어떤 집단의 어떤 그 이득에 관해서 이제 그 저게 되죠. 거기에 이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참여하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소위를 이제 희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리더십은 이제 남에게 베풀면서 뭔가 자기가 조금 그 이득을 덜 취하면서 그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제 국제 분업화가 중국 쪽으로 블랙홀이 돼가지고 너무 확 쏟는 바람에 미국의 자체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죠. 미국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되어 가고 다시 역수입이 됨으로써 그죠? 결국은 이제 어떤 효과만 역수입되면 또 자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거는 또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 결국은 이제 얻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되는 그 어떤 자국으로 중국에서 트레이딩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 수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상실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자국의 일자리만 그래서 즉 설비라든지 생산 시설이 중국으로 이전되어 감으로써 자국의 어떤 일자리만 잃게 되는 이런 공동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틈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공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자기 사명이 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다자간 어떤 협약 뭐 이런 털보다는 무역 어쨌든 그것도 이제 자유무역 미국 기업이 중국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이제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 결국은 다자간의 어떤 체제 하에서의 규율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자국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국 위주로 이제 자국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국가와 새로이 어떤 협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다자간에서 탈피해서 그죠? 양자간의 자국의 이득이 최대화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다자간 회의의 틀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WTO하고 마찰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WTO의 어떤 기능이 점차적으로 그 약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FTA는 이제 그 복수간 국가 간의 그 협정을 이야기하는데 WTO 체제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WTO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유무역 전체 다자간주의에 반하는 거죠. 다자간주의는 채국권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어떤 국가에 예를 들어서 FTA를 체결했다. 그럼 FTA를 체결했다면 그 FTA를 체결한 양자 간에 다른 국가에 앞선 어떤 혜택을 줬다면 그 혜택이 똑같이 뭡니까? 다른 국가, 다른 회원국에도 다른 회원국과 양자 협정을 맺지 않아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별 간 양국 간 FTA로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양국 간 FTA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왜냐면 다른 그 어떤 가입국도 똑같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양자간 FTA에서는 이제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죠? 채국대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부정해 버리면 채택을 똑같이 안 주고 그 채택한 국가 간의 어떤 내에서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왜 분쟁을 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은 왜 채국 대우를 하지 않느냐?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최고의 혜택을 줬다면은 그것은 그 회원국에서 똑같이 그 수준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국 분쟁이 되는데 이런 FTA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이해관계에 이제 들어있는 국가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국가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냐면 이제 WTO의 어떤 다자간 협정에 대해서 뭔가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자기의 이득하고 충돌이 되니까요. 양자간 맺은 그 이득하고 충돌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서서히 이제 탈피하는 또는 그 구속이라든지 어떤 FTA 입장에서 WTO 입장에서도 어떤 구속력이 약화되는 그죠.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거의 지금은 이제 구제 기능이 우리가 WTO의 핵심 기능이 결국은 뭐냐면 분쟁 조정 기능입니다. 가트에서 없었던 분쟁 조정 기능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뭐그 강제력을 분쟁의 어떤 해결에 있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데 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결국은 WTO가 지금 뭐 거의 뭐 해체 위기에 왔다 해도 그거는 너무 과언이 아닐 지경으로 와 있습니다.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있는데 어쨌든 이 분쟁 해결 절차라든지 서비스 무역 이사회라든지 운영과 조직이 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국 서비스 교육에 관한 협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 서비스 교육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고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기구들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해놓은 것이 바로 이제 제도 규정, 즉 OV 제도 규정, 즉 institutional provision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분쟁 해결 절차는 서비스 교육의 분쟁 해결 절차는 가트 1994의 분쟁 해결 절차와 유사합니다. 그죠? 즉 분쟁의 원인이 되는 법률에 똑같죠. 무효화, 그죠? 그 다음에 침해, 그죠? 어떤 그 impairment, impair라는 것은 해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침해와 그리고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의 협의, 그때 consultation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것이 분쟁 해결 원인으로서 무효, 그다음에 침해, 그리고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서비스 교역에 관한 분쟁은 우리가 이제 WTO 전체, 그죠? 전체 서비스 교육에 관해서만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교육 협정에 관한 전체의 어떤 전체를 거버닝하는 전체에게 적용되는 분쟁 해결 양해라는 그 규칙이 있었죠.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이게 DSU였습니다. 이게 DSU, 그죠? DSU,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에 준용된다는 거죠. 요것에 준용된다. 대부분 준용하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서비스 교육에서 요거를 한 번 더 한 것은 뭐냐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게 이제 원래 그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WTO 협정에 다 서비스 교육 협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분쟁 해설 DSU가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선언적인 의미로 해서 한 번 더 서비스 교육 협정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각오를 이야기하겠죠. 서비스 교육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노력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한 번 더 중복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어떤 전체를 그 커버링하는 전체를 갖다가 전체에 적용되는 그런 DSU 분쟁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한 번 더, 그죠? 한 번 더 규정을 해놨다. 그런 이제 우리가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교육 이사회 같은 거 보면요. 자, Council for Trade in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Council 이사회를 이야기하죠. For Trade in Service는 뭐냐 그러면요. 그러면 요거는 운영에 관한 기구죠, 그죠? 그래서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요. 서비스 교육 협정은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WTO 산하의 서비스 교육 협정 집행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General Council, 일반 이사회, 앞전에 우리 조직할 때 다 했습니다. 그죠? WTO 조직할 때 General Council 일반 이사회의 지도하에서 일반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갖다 수행하는 곳이 바로 서비스 교육 이사회다. 그래서 서비스 교육 이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슬 특히 이제 General Council under the General Council's control 이게 되겠죠. 그래서 under the General Council의 어떤 그 통제하에 있으면서요. 왜냐면 거기 위임한 사항, 무엇에 관해서 서비스와 관련해 위임한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교육 이사회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서비스 협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요. 그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보조기구, subsidiary body라고 하죠. subsidiary. subsidiary는 종속적이라는 뜻이죠. 그죠? 보조기구, subsidiary body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모든 회원국들은 이사회의 보조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사회 의장은 회원국들에 의해서 선출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무역이사회는 그 자체로서 운영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및 국제협력을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및 국제협력 봅시다. 그래서 이제 기술 및 국제협력은 이거는 이제 아까 내나 이제 제 5부에 있었던 거죠. 운영하는 이제 방식 중에 하나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협정, 그죠? the contact point, 제 2항에 따른 접촉처, 우리가 보통 에는 이제 우리가 컨택 포인트라는 것은 결국 담당자를 이야기합니다. 담당자, 그죠? 접촉처, 뭐 담당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컨택 포인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테크니컬 코퍼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도국에 대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은 WTO 사무국에 의한 다자간 차원에서 제공됩니다. 그죠? 다자간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그거 보면 이제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협정 제4조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접촉처, 컨택 포인트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되고요. 또한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WTO 사무국에 대한 다자간 차원에서 다자간 차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회원국들의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서비스 교육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기술 지원 같은 거, 그죠? 기술 지원이나 국제 협력 같은 부분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놓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제너럴 카운실 일반 이사회는 서비스에 관련된 다른 정부 간 기구뿐만 아니라 유엔 및 산하 전문기관과의 적절한 협의 및 협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제너럴 카운실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것을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서비스 이사회, 그죠? 서비스 이사회에서 이제 그것을 서비스 교육 이사회에서 이제 이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조항, 즉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의 최종 조항은
제6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하여튼 뭐 뭔가 이러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서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이제 일반 이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일반 이사회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사회에서 다시 서비스 교육 이사회에 위임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TO 사무국 자체에서도요, 다자간 차원에서 이러한 기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방안이 제공돼야 된다. 그리고 그로 필요한 것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조항인데요. 최종 조항은 이제 제6부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 중 제6부에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6부에 분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6부의 최종 조항에서는요, 이제 이 서비스 교육 협정에서 제공되는 혜택의 부여를 갖다가 배제하는 그 정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항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혜택 부여의 배제를 이제 보면요, 그 비회원국이나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회원국에서 그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비회원국에서 아예 회원국이 아니거나 또는 협정을 제공하지 않는 회원국에서 서비스나요, 그런 국가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국가의 무슨 말이냐면요, 비회원국이나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회원국에서의 서비스나 그러한 회원국에서의 서비스나 그러한 국가의 이러한 비회원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비회원국이나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회원국의 국적 선박에 의해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 협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자, 우리가 이제 그 비회원국이나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러한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 교육 및 일반 협정이라는 이게 일반 협정에 기입된 이 내용들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 주된 내용입니다. 골자죠. 그죠? 결국 이러한 국가들로부터의 서비스나 이러한 국가들의 영토라고 판단되는 선박이나 이런 데서 그죠? 제공되는 서비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어떻게 본 서비스 협정, 즉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의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해석에는 이제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용어 중에요. 그 다음 그 상업적 주제, 즉 commercial presence다 이렇게 하면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서비스 협정 중에 이제 용어, 즉 어떤 용어에 대한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짜 그 최종 조항에서는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죠? 여기서는 이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업적 주제, 즉 commercial presence라는 것은요.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 영토 안에 세워지는 각종 형태의 사업체를 의미하죠. 사업체, 법인을 이야기죠. 이 법인 구성, 취득, 유지와 지점, 법인을 갖다가 구성하거나 취득하거나 또 뭐 합병을 하거나 유지와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 또는 유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규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상업적 주제다, the commercial presence다 이렇게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속수를 보겠습니다. 자, 부속수는 이제 부속수는 협정 본문, 즉 프레임워크이라 본문을 왜 프레임워크이라죠.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본문 협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부속서 annex라고 합니다. 그죠? 뭐냐? 내용이 애매모호한 걸 해석하, 이거는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하거나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런 것들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 협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본문에 첨부된 부속 협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교육 협정의 분야별 부속 협정은 본문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거나 그죠? 맞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것을 의미하죠. 그 때문에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분야별로 적용이 필요한 해석이 이렇고 명료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적용 그래서 뭐 제외하고 뭐 적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은 특정 규정의 추가 등 법률협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정 규정을 추가해서 이해를 쉽게 돕거나 법률협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부속서는 법문협정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가분이죠. 그죠? 불가분이다. 당연히 불가분이겠죠. 해석에 관한 거죠. 그죠? 그게 따른 해석이니까 불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또 이것도 적용이 됩니다. 다자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특정 부속서의 적용을 유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다자간에 가서 딱 전부 다 모든 회원국에 다 이렇게 쫙 적용되는 거지. 뭐 어떤 국가는 되고 어떤 국가는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부속서를 이제 내용을 보면요. 서비스 교육 협정에 관한 부속서는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국 면제에 관한 부속서. 그죠? 체국 대우 면제에 관한 부속서. 자, 자연인 이동에 관한 부속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자유롭게 노동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잡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부속서. 그 다음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부속서, 그 다음에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제2부속서, 그 다음에 통신부속서, 해운서비스 부속서, 항공운송서비스 부속서, 그 다음에 기본통신협상부속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속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부속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결정 및 양해각서를 보면요. 자, 부속서는 이제 협정문 요거 했죠. 내용. 불가물이다. 자. 근데 이제 결정 및 양해각서는 부속서나 양업표는 이제 결국은 뭡니까? 양업하고 부속서는 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양업표나 그 부속사하고는 달리요. 불가분, 즉, integral part, 즉, integral 통합적인, 그 불가분의 어떤 그런 것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불가분의 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교육 협정에는 7개의 결정하고 1개의 양해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주로 GATS 상의 서비스 교육에 관한 그런 일반 협정상의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결정, 그 다음에 분쟁 해결에 관한 결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또 이제 그 GATS 가트가 아니라 GATS 14조 비항, 그 다음에 요 비항 내용이 이제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 비항 그 내용입니다. 비항에 관한 결정, 그 다음에 기본 통신에 관한 결정, 금융 서비스에 관한 결정,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결정, 그 다음에 검자연인 이동에 관한 결정, 그 금융 서비스, 자연 이동에 관한 결정, 금융 서비스, 자유와 약속에 관한 양해각서,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요, 그 다음에 서비스 교육 협정상의 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 같은
경우에는요. 서비스 교육협정 제22조, 27조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에 관련된 보다 전문성을 가진 패널 의원을 확보하여 완전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운영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그 지침 내용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널 위원, 그 패널 분쟁 절차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중재하고, 그 다음 패널 단계부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진짜 분쟁이다, 이제 소송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패널 단계부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소송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패널부터. 자. 그래서 패널 위원의 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명부를 갖다가 작성하고요. 회원국은 동명부에 수록된 이제 전문가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그죠? 명단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은 이제 패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패널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및 서비스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한 경험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한 패널은 분쟁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되고,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WTO 사무국은 명부를 관리할 것을 관리한다라는 것을 이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결정 및 양해 강쓰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결정 및 양해 가서는 이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불가분인은 아니다. 그죠? 불가분은 아니다. 양호표현은 불가분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런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자,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 기타 사항 보면은 이제 그 결정 이야기 각서가 돼 있고 부속서 뭐 다 이제 서비스 교육 협정 중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을 봅시다. 자, 기타 사항. 기타 사항 보면 WTO 설립 협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의 규정이 상충될 경우에 뭐와 WTO 설립 협정하고 WTO 설립 협정하고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의 규정이 상충될 경우도 있겠죠. 경우 뭐냐면 WTO 설립 협정이 우선한다. 당연히 상위적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뭐냐면은 후자가 전자에 대해 부속되어 있는 형태죠. 그죠? 후자가 전자에 비해서 부속되어 있기 당연히 이제 하위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 곽서와의 관계가 봅시다. 뭐와 자,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 곽서 있죠. 서비스 기술에 관한 일반 협정에도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 더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양자 간의 규범이 WTO에서 이제 말하는 WTO 전체 협정을 커버링하는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 각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의 어떤 이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 각서가 위에 상위에 있는 이 양해 각서하고 배치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일반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반 협정 규정의 양해각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비스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가 일반 협정에 관한 것보다 이제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서비스 교육에 관한 교육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우선 제너럴한 것보다 스페시픽한 것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분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체적인 분쟁 협상에 관한 그러한 룰들이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관련에 대한 분쟁 해결들은 이제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는 서비스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교육에 관한 것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근데 이제 설립협정에 관한 것은 뭐냐면 서비스 권리에 관한 일반 협정하고 WTO 설립협정이 부딪혔을 때는 WTO 설립협정이 우선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루과이 라운드 하에서 채택된 가트와 그 다음에 GATS의 규정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운영과 관리에서는 상호 유기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WTO는 가트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전부 가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기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그죠? 어쨌든 독립적인 관계이지만 별개의 어떤 조직으로서 성화가 되었지만은 그 기본적인 사상은 전부 가트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트 1947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WTO는 가트를 기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GATS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947에서도 인용이 가능하다. 절차와 관행에 관해서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에 대한 이제 그 결정이나 또는 절차 및 관행에 관해서도 그것은 이제 인정한다. 우리가 앞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기타 사항 중에 유보 의무, 자 유보 의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죠?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은요, 일반 협정을 수용하지 아니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WTO 형국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특히요, 유보한다는 것은 수용하지 않겠다, 일단 미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미루겠다. 유보한다, 미루겠다 이런 뜻이죠. 특히 WTO 설립협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항도 유보할 수 없습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부속협약에 대해서는 각 부속협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속협약이 이제 유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유보를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서비스 교육 협정 자체가요. 구체적인 약속을 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해요. 왜냐하면 서비스 교육은 관한 협정은 상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서 서비스 교육 하자고 서로가 합의한 국가들 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그걸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만 하라 이거죠. 근데 뭐 거기서 뭐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요거는 이거 요거는 아니다. 서비스 교육 하겠나? 하겠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서비스 교육과 관련된 협의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뭐 설립 협정에 대해서 어떤 조항은 유보하고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유보하고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유리하니까 받아들이고 불리하니까 유보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서비스 교육 협정이란 것은 그 자체가 양자주의입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서비스 교육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국가에만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자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의사가 있는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 교육을 하겠다고 특정 분야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하겠다고 인정한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규정되는 이러한 설립 협정은 전체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일부적으로 뭐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 5장의 이제 서비스 교육에 관한 부분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15강에서는 지적재산권하고 교육에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서비스 관련에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 내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안 알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WTO가 이제 어떤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이제 협정의 내용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짝짝짝 해가서 전체적인 윤곽, 이게 어떤 프레임으로 짜여져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책을 볼 때 내용을 보느냐 아니면은 이제 목차를 보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심심풀이 책을 볼 때는 내용을 보면 되죠. 여기 보면 내용이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봅니다. 그죠? 뭐그 부분에서 이제 보면 자기 취향에 따라 보면 되죠. 그런데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하고 습득해야 될 그런 분야 같으면 반드시 목차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그 목차를 우선 외우면은 목차가 어떻게 됐다는 걸 완전히 파악이 되면은 어떤 부분에 가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과 연결된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내용이 자기가 배울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요거지, 요 테두리 안에서 하지, 라고 이제 사람이 이제 딱 이제 어떤, 전체를 보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겠죠. 요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이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테두리를 봐라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테두리를 보려면 일단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리든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되고, 그죠? 이렇게 짝짝짝짝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교육에 대한 내용도 주로 보면요. 서비스 교육 협정의 서문, 본문. 본문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통 서비스 교육 무역에 대한 정의 및 범위가 일부였고요. 본문은. 자, 그 다음에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 및 규율이 2부였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조금 전에 배운 이제 6부까지 있고, 그 다음에 부속서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결정 및 양해 가세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사항이 있었고요. 근데 그 기타 사항은 또 뭐냐면, 조금 전에 했죠. WTO 설립 협정과의 관계, 뭐와의 관계? 서비스 교육 협정하고 WTO 설립 협정과의 관계. 그죠?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와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가트와 JTS와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유보 의무, 이렇게 이제 기타 사항 되어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서비스 교육 협정의 구성 및 내용은, 자, 서비스 교육 협정의 서문, 서비스 교육이 어떻게 하다는 걸 딱 설명한 거. 그다음 본문이 있겠죠. 본문은 이제 다시 제 6부까지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은 6부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제 했죠. 본문은 6부까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 서문했고 본문했고 본문은 6부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본문은 1, 2, 3, 4, 5, 6부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속서. 자, 세 번째 부속서.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결정 및 양해각서. 그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기타 사항인데 요 기타 사항이 다시 뭐 네 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딱 짜는 겁니다. 그죠? 요 프레임을 짜고 요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이제 구성 및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다면은 서비스 교육 및 교육 그 협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이제 딱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무엇보다 처음에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아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이렇게 쭉 써봅니다. 쭉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해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장에서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뭐에 관해서? 물론 이제 이거는 교육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은 여러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한 10절로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 15강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